좋아요, 구독. 대표님께서는 오늘 종가 베팅할 섹터 어디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약간 섹터들 중에서 네. 뭐 저PBR도 괜찮고 한데 뭔가 어떤 그 군을 이뤄서 딱 이게 대장이다 하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 정책을 따라서 네.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 비트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인성정보 이쪽에 이제 그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 중에서 네. 인성정보라는 종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는 비트컴퓨터가 오늘 23% 올라가면서 대장인데 요 원격 진료 관련된 이슈가 나올 네. 때마다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인성정보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장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주가가 지금 보시면 뭐 전고점 저항자리를 한번 돌파하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인 비트 컴퓨터가 어떻게 오늘 마무리되냐에 따라서 이것도 좀 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종가로 일단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는 투자 네.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좀 상승이 괜찮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HLB가 이제 괜찮은 움직임이 나온 부분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좀 네. 견제를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보면 이제 오늘 장에서 사이토젠이라든지 네. 뭐 대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크게 많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요 안에서 소소하게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승 상위 종목들에 이렇게 있다라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디지털 헬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역시 네. 관련 섹터로 보고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성 정보 준비를 했고요. 네. 가격 전략 드리면 될까요? 네, 주세요. 종가에 당연히 사야 되겠죠. 네. 종배니까. 자, 종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3,850원짜리를 이탈한다라면 일단 손절하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장기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이제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의 시세 탄력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새로운 하나의 테마로서 좀 시세를 강하게 줄 수 있을지 한번 보시고요. 항상 종가 매수는 제가 이제 그 매매 전략 설명드리면서 네. 매수하신 뭐 비중의 한 절반 정도는 한 5% 이상 위로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고 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추세대로 조금 가져가 보는 전략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인성정보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300원, 손절 라인 3,850원 짚어주셨는데 정책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2차적인 목표가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월봉 박스권 돌파한다라면 저는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는데 한 전고점 자리 네. 우리 이제 보시면 5,300원이거든요. 네. 요 정도 일단 목표로 잡고 보시고 거기 가서 이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온다 하면 한 6,000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000원까지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피비님께서는 오늘 종가 베팅할 섹터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증권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증권주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장이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 네. 그런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줄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략 2011년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적이나 또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증권사 뭐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이나 NH나 주가는 그때 대비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기업만이 네. 주가가 이제 대략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시점인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이 좋아지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 증권주들이 수익을 내는 주된 수익원 중 하나인 리테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수수료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수료 수익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와 주가와의 선형관계가 어느 정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1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이후로는 가장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략 지난해 상반기 이후로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있다면 시장이 조금 밀렸다는 것. AI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크게 오르긴 하였으나 그 외에는 조금 잠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처럼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오늘도 밑꼬리를 조금씩 달면서 시장이 이제 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훈풍이 조금만 불어나면은 저는 이러한 거래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래의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주의 입장에서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수수료 부분이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네. 키움증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HTS 그리고 어찌 보면 온라인으로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증권주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동사에 대한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4분기 실적은 영풍재지에 대한 미수채권 손실액 4,300억 원 이게 반영이 되어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한 가지 기저효과로 저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이제 주가의 저점과 실적의 측면에서 저점을 암시하는 한 가지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나아진다면 실적은 이제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리테일 부분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중소형 그리고 대형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기업 중에 키움증권이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나 뭐 미래에셋이나 NH나 다양한 수수료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키움증권의 시장 점유율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리테일 부분에서의 이러한 수수료 수익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더욱 많아지는 것.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미국 주식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도 키움증권을 많이 이용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실적 개선 그리고 시장의 개선 그 모든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있었던 충격 이거를 지금 만회를 하는데 시간이 사실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나타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빠르게 반영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시의 충격을 이제 모두 만회하고 대략 95,000원 내외에서 주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나아진다면 주가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이 최근에 12만 원까지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저는 11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